RBC 캐피탈에서 스몰캡 관련해서 7개 종목의 유망주라고 해서 나온 게 있길래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스몰캡을 선정한 배경은 주식시장의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경기가 침체 이후 경기 회복 시에 대형주보다 스몰캡 기업이 가장 큰 위너그룹이었다. 오히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훨씬 수익률이 좋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기업을 선택한 배경에는 장기적으로도 이 기업이 성공할 사업 비즈니스가 성공할 가능성,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잠재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했다고, 섹터는 IT와 헬스케어 이 두 개만 선택해서 그 중에 7개 종목을 뽑은 겁니다. RBC 캐피탈에서. 선정 기준은 애널리스트 의견 아웃퍼폼 이상, 시가총액이 50억 달러 이하, 평균 1일 거래 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고 12개월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약 25% 이상인 이런 종목 위주로 꼽았습니다. 7번째, J2 글로벌이라고 IT 섹터고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하고 디지털 미디어 이 두 가지 파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34억 달러죠. 목표가가 90달러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27달러인데, 전체 애널리스트 의견 보면 바이 11명, 오버웨이트, 홀드 이런 순으로 의견은 나쁜지 않죠, 그죠? 바이 의견이 훨씬 많고 전체 의견도 97.75니까 전체 의견보다는 조금 낮지만 어쨌든 업사이드는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지표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내부 수익률이나 ROIC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광고 부분, 디지털 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지금 계속 예측이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1조 달러 정도 넘어가니까 전 세계 글로벌리 이쪽에 상당한 어드레스블 마켓,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3분기, 4분기 해서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이렇게 좀 올라와요. 회복될 것처럼 보이니까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도 될 만한, 최근 주가도 계속 눌려있고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좀 전에 말했던 지표가 괜찮고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 마진 자체도 TTM 기준 31.3%니까 상당히 높은 회사고요. 다만 매출은 그렇게까지 늘지 않죠. 단자리 숫자 때 그렇게 높지 않은데 디지털 광고 부분이 얼마만큼 늘어나면서 커져갈 수 있을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진 자체가 높은 기업으로서 회복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니까 지난 4분기 기준이니까 이 주가 이 근처까지는 실제 실적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째는 JMF 홀딩스라고 해서 애플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기업이나 병원, 학교, 정부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IT고 시가총액 프라이스 타깃이 44달러, 업사이드가 27.5%인데 보시다시피 8명, 2명 정도, 홀드가 2명 정도 있는데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인 의견과도 비슷하죠, 그죠? 이런 기업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생각만큼 높지 않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애플 관련 생태계가 더 커지고 애플 기기를 통한 어떤 기업 비즈니스 이런 게 더 계속 커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애플에 좀 한정된 느낌도 좀 있고 매출 부분 이런 게 좀 더 빨리 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20년, 21년, 22년까지 보시면 그나마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살아있죠, 그죠? 프리캐시 플로우가 올해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죠? 5번째는 프로스 홀딩스라고 해갖고 여기도 이제 IT인데,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 딜리버리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소규모 업체의 매출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답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배달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솔루션이. 여기도 마켓캡이 워낙 작죠, 그죠? 목표가가 전체 의견과 비슷하죠. 45, 40이니까. 다만 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눌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좀, 그죠? 요 가격대, 이 지지하는 이 가격대에서 괜찮은 모습이긴 해요. 200일선까지 아직 있지만 힘을 모아가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만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면에서 아직 좋지는 않죠, 그죠? 상당히 좀 그렇고, 매출도 그렇게까지 빨리 늘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좀 빨리 늘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형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올라오긴 하지만 지난번만큼 못 올라오죠, 그죠? 순이익 부분에, EPS 부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에서 못 벗어나고, 다만 이런 건 좀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는 타뷸라 라사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더 작은 기업이죠. 목표 주가도 거의 비슷하고요. 업사이드가 37% 나오는 기업인데 데이터 기반으로 약물을 적용해서 약물 적용 최적화라고 해서 어떤 약물을 이렇게 잘 써서 이렇게 조합적으로 잘 해서 환자 치료를 하면 개선이 될 건가, 이런 문제를 IT 솔루션으로 이제 풀어내는 문제죠. 아직 낯선 기업이고 보시면은 주가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의견 자체는 높긴 하지만 한 명 이제 바이가 한 명 줄긴 했고, EPS는 그나마 돈은 좀 벌어들이는 회사이긴 한데 매출은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2021년부터 해서 회사가 작으니까 매출 규모가 크진 않은데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그닥 빨리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헬스. 이헬스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매수 의견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11명으로 좀 더 늘어나고 흐름 괜찮고, 전체는 133인데 여기 RBC는 127이고요. 한 50% 업사이클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건강보험 전자상거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고령화 시대 메디케어, 미국의 메디케어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고, 미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턴 포인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시장 자체의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주가는 되게 재미없는 기업이었죠. 주가와 반대로 계속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 2019년 대비해서 이렇게 2배 이상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고,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이나 올라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4분기에 급격하게 이렇게 컨센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두 번째는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고, 특히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입니다. 대형 빅테크 클라우드랑 비교는 안 될 거예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9명 바이고요. 업사이드가 60%, 여기는 29달러가 목표가지만 여기는 27달러가 목표가인 종목이고, 자, 이 기업도 왜 좋으냐면 주가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많이 올랐다가 최근 조정 흐름이죠, 그죠? 적자 회사가 아니라 EPS가 마이너스가 아닌 회사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인 회사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 회사죠. 클라우드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좀 그렇고, 특히 이제 최근에 멀티 클라우드로 넘어가긴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회사도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매출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매출이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매출이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기반 자체가 회사가 이렇게 수익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매출로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적에 맞춰서 그냥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아지오스 파마슈티컬스라고 해서 여기는 희귀 유전질환, 혈액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담감암 치료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문제겠죠. 여기는 파이프라인이 성공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라서 이거는 숫자로 이야기가 되게 좀 난감하죠, 그죠? 업사이드가 93.3%입니다. 목표가도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니까 성공 확률을 좀 높게 보는데 중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